이제 잠시 후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두 번째 형사 재판이 열립니다. 첫 공판 때와는 달리 오늘은 법원의 촬영 허가에 따라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처음으로 공개되는데요. 지난 공판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적극 진술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재판의 쟁점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1차 공판에 이어서 오늘 2차 공판에 윤 전 대통령 출석을 하게 됩니다. 오전 10시니까 이제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지난주는 한 9시 46분쯤에 사저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바로 건너편이기 때문에 가깝잖아요. 오늘도 아마 비슷한 시간에 출발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중앙지방법원과 이제 지금 사저 위치를 봤을 때는 네. 뭐 걸어서라도 이제 관내에 진입하는데 한 5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가 있는 정도로 가까운 그런 예. 거리입니다. 물론 경호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도보 이동보다는 당연히 차량을 통해서 경호를 받는 상황에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워낙 가까운 거리라서 마찬가지로 이제 몇 분 안에 출발을 하면은 곧바로 재판 전까지 도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와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촬영이 허가가 된다는 점입니다. 지난주에는 차량에 타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만 언뜻 비추었는데 오늘은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 볼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첫 번째 공판기일에는 이제 촬영이 되냐 되지 않느냐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네. 이 첫 기일에서는 결국에는 재판부에서 촬영 없이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에 언론사들, 그 취재진들의 촬영 요청이 너무 늦었다. 그래서 판단을 할 만한 시간이 없었다라고 입장을 일단 재판부에서 밝히긴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다음번 기일에는 실제로 촬영을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기일에는 지난번과는 다르게 이런 취재진들의 촬영을 허가를 했습니다. 사실 이 촬영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특혜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판이 시작하기 전까지 그 촬영이 허용이 됐었는데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만 허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친 특혜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 이 부분까지도 재판부에서 일단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선 뭐 재판부에서 밝히기로는 결국에는 이제 국민적인 그런 관심도나 알 권리를 고려했을 때 공익적 가치가 높다라고 보고 이제 촬영을 허가했다라고 합니다. 알려지기에 따라서는 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것을 반대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규칙상 뭐 피고인이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이 재판부에서 재판장이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판단 하에 이제 오늘 재판에서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그 모습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촬영이 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다만 이번에도 지하 주차장 이용이 허가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진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좀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 지하 주차장 이용 여부도 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시점은 조금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조금 변동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제 윤 전 대통령의 그런 출석과 관련해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허가를 해준 것은 결국에는 이제 질서 유지 측면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뭐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런 진행되고 있는 모든 형사 재판을 통틀어서 국민적인 관심사가 제일 높은 사건이 바로 윤 전 대통령의 이 내란 혐의 관련 재판일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 물론 일반적인 그런 출석 방식을 하게 될 경우에 법원에서는 뭐 사전에 이런 통제들을 다 진행을 할 것이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취재진이나 혹은 일반인들의 그런 통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에는 이런 출석 방식에 대해서 이런 혼란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방식인 이런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식을 허용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앞으로 사실 시간이 흘러갈수록 결국에는 이 재판에 대한 관심도가 비교적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재판 일정 자체도 상당히 많고 뭐 재판 진행 과정에도 뭐 대선과 같은 그런 중요한 이슈들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결론이 나기 전까지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그런 사항이 어느 시점에 도래했다라고 본다면 이제 재판부에서는 기존의 입장과는 조금 다르게 일반적인 그런 방식으로 출석하는 그런 것을 유도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시점은 아직까지는 좀 예상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재판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같은 증인 2명이 출석을 합니다.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김영기 특전대대장,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이 헌법재판에서도 주장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윤 대통령 측의 어떤 반대 신문이 있는데 어떤 전략을 끌고 가리라고 보세요? 네, 일단 이 두 증인의 그런 진술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계엄 당시 이준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그러한 지시가 뭐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도 들었다라는 것을 뭐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진술을 했었고 지난번 이제 공판기일 증인 신문에서도 마찬가지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김영기 총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취지의 대답을 증언을 했습니다. 비선계엄 당시에 상관으로부터 국회의 담을 넘어서 본관에 들어가라. 거기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 또 뭐 문을 부숴서 끄집어내라 혹은 유리창이라도 깨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주장과는 모순되는 반대되는 불편한 그런 증인들에 해당을 합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어떠한 반대 신문을 진행을 할 것인가? 결국에는 우리가 그 탄핵 심판 과정에서 봤듯 이 증인들의 증언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주된 내용은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그런 신문들이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은 결국에는 비상계엄 당시에 일부 군 전 사령관들에게 연락을 해서 어떠한 지시를 내렸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막상 그런 전 사령관들의 대부분은 이제 곽 전 사령관을 빼고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리한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내가 직접 지시한 그런 사령관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들, 다른 진술들을 하고 있는데 내 이야기들을 직접 지시받지 않은 이 일선의 지휘관들이 하는 그런 진술들을 신뢰할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착오가 있다든가 혹은 왜곡이 있을 수 있다라는 방식의 반대 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일단 가장 주된 그런 취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는 반대 신문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증인 신문을 일부에서는 형사 재판의 꽃이라고 이제 일컫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증인 신문을 제외하고 재판장, 재판부에서 보는 것은 이미 조사가 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그런 증거물들, 조서들을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것보다 더 증거 가치가 높은 것이 바로 이제 법정에 와서 출석을 해서 이 재판부 앞에서 진술하는 그 증인의 증언입니다. 따라서 이 증인 신문들은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피고인 측에서도 검찰에서 앞서 먼저 증인 신문을 통해서 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진술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또 실제로 반박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반대 신문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증인 신문을 반대 신문을 통해서 어떠한 진술이 나오는지에 따라서는 단순히 그냥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이 피고인의 주장을 더 근거 지을 수 있는 그런 진술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반대 신문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증인을 부르는 순서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현장 지휘관부터 신문하는 것이 이 신청 순서에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은지 생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면에 검찰은 신문 순서는 입증 책임을 지는 검찰이 판단할 영역이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양측의 주장을 조금 살펴보면 이제 검찰 측 주장 역시 당연히 타당합니다. 일단 이런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해야 될 그 책임은 검찰에 있는 것이 맞고 그래서 증인 신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검찰입니다. 그렇다면은 누구를 증인 신청을 하느냐 혹은 그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는 당연히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검찰이 계획을 세우고 또 실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주장 역시도 이런 혐의 사실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에 지시했던 내용이 있었는지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직접 들은 이 사령관들이다. 그래서 이 전 사령관들에 대해서 먼저 증인 신문을 해서 그 다음 이제 그 지시를 전달받았다라고 하는 현장의 지휘관들의 그런 증인 신문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증거 가치를 따졌을 때 윤 전 대통령과 가장 가까웠던 그 상관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선의 지휘관들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먼저 진행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제 그들의 진술로부터 뭐 재판부나 혹은 취재를 나온 그런 언론에 대해서 선입견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다라는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증인들이 만약에 어떤 사건에서 모두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다면 사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뭐 누구를 먼저 증인 신문할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증인들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피고인 측에서는 어떤 증인을 먼저 세울지가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증인들이 먼저 나온다. 그렇다면 이제 법원 입장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점까지도 이 피고인 측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는 고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 사령관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전 사령관들에 대한 진술을 먼저 증인신문을 통해서 듣고 이후에는 이제 일선의 지휘관들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이어나가면 재판부에는 조금 더 유리한 쪽에 그런 선입견을 줄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네. 판단을 할 것이고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앞서 있었던 증인신문 과정에서 뭐 어떤 사령관은 그러한 지시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왜 일선에 있는 이 지휘관들은 그런 진술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또 질문이 이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 역시도 사실은 조금 타당한 점이 있다. 그런 순서까지도 사실 검찰에서도 어느 정도 고려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문 순서뿐만 아니라 증인 채택 그리고 증거 능력 자체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내용들을 봤을 때 뭐 다른 공범들의 그런 증거들은 이번 사건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라는 주장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사실 그 네. 부분은 증인 신문을 하게 되면 해결되는 부분이긴 해서 의미가 크지는 않아 보이고 그건 말고도 결국 이제 이 사건이 진행돼 오면서 있었던 그 주장들 특히 이 증거와 관련해서는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여전히 이제 주장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공수처는 대통령의 그런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집을 했던 그 증거들은 능력이 없다. 형사재판에서 쓸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해왔고 또 이후에 이어졌던 검찰 역시도 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단계에서 수집된 증거들 모두 증거 능력이 부인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건 뭐 첫 번째 기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장을 해왔던 상황으로 보이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모든 뭐 공판 과정에서 틈틈이 주장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은 지난주 첫 공판 때 모두 진술에서만 82분, 모두 93분간 발언을 하면서 사실상 변론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반대 신문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도 좀 직접 적극적으로 나설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모두 진술 과정에서 통상적인 그런 형사 재판의 모습과 달리 이 피고인 당사자가 9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떤 발언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 결국 그 예.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형사 재판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이제 경험이 많을 수밖에 없는 윤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진술들을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앞서 형사 재판에서의 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증인 신문 과정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까. 네. 뭐 탄핵 심판에서도 언뜻 그런 모습이 보여진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재판부에서 당시에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어느 정도 제지를 했었기 때문에 뭐 필요한 사항들은 변호인들을 통해서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상황이라서 네. 아마 이런 적극적인 모습들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물론 뭐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제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변호인을 통해서 질문을 하라라는 식의 제지가 있을 수 있긴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공판을 봤을 때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신문에 임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이 재판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는 이 모습들이 재판에 좀 영향을 좀 줄 수도 있을까요? 영향을 어느 정도는 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제 네. 그게 득이 될지 혹은 독이 될지는 사실 조금 어느 쪽으로 판단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 피고인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런 변론에 개입을 한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런 전체적인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줄 수도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이 뭐 득이 된다면 득이 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렇게 당사자가 개입하는 경우에는 정리되지 않은 그런 발언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심증을 형성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재판 과정을 뭐 직접 생중계를 보거나 혹은 전체 과정을 볼 수는 없는 사항이다 보니 이 앞으로의 그런 과정에서 이런 모습들이 어느 쪽으로 작용할지는 쉽게 예단을 할 수는 없긴 한데 일단 어느 쪽으로든 뭐 좋든 아니면 불리한 쪽이든 유리한 쪽이든 예. 약간의 영향은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허용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그 형사재판에서 일반인들은 이 정도 좀 재량을 좀 받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제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예. 없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통 형사 재판이 진행되면 그날에 한 사건, 뭐 두 사건 이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게는 뭐 수십 개의 그런 사건도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변론하는 내용에다가 뭐 피고인 당사자가 변론을 하게 되면 시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또 제약을 하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뭐 재판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들을 상당히 제약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일에는 당연히 이제 윤 전 대통령의 대안이 내란 사건만 진행을 하는 것이고 뭐 뒤에 다른 사건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시간적인 한계는 어느 정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내란 혐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형사법상 가장 중한 죄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그런 범죄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 당사자가 진술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도 상당히 보장을 하는 것이 방어권 측면에서 어느 정도 타당하다라는 판단까지도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일반 사건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재판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사건 공판은 2주에 3회 정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뭐 적게는 주에 1, 2회, 많게는 3, 4회까지도 진행이 됐는데 이 속도에 대해서는 좀 느린 편인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네, 사실 이제 그 전 사례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속도가 조금 느리다고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이 속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이제 피고인의 그런 구속 상태냐 아니면 불구속 상태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구속된 상태라고 한다면은 1심에서 구속 기간을 최대한 6개월까지밖에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선고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렇다면은 이 6개월이라는 시간에 선고까지 마치기 위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빈번하게 이런 재판 일정을 잡고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속도감을 갖고 변론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만약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러한 제한적인 문제도 없는데 이런 제약이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속도가 빠르다. 이 사건 내용을 봤을 때나 혹은 증거의 양을 봤을 때 그렇게 촉박하게 재판을 잡을 경우에는 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상당히 지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할 겁니다. 네. 이런 점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뭐 2주에 2차례 혹은 뭐 3차례 정도의 진행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일정 진행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속도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조금 이른 단계이긴 하지만 1심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정말 이건 투박하게 예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구속된 상태라고 한다면 6개월 안에 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겠지만 지금 상황은 불구속 상태이긴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증거 기록이 10만 쪽에 해당을 하고 지금 검찰 측에서 1차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 그 증인만 해도 이제 38명이라고 하고 또 뭐 나아가서는 이제 추가적인 증인들까지 또 생각을 해보면 수백 명의 증인 신문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적어도 올해 안에 이제 1심 선고를 보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이제 후반부로 갈 때 혹은 뭐 중반부를 넘어갈 때쯤이면은 이 사건의 그런 흐름이 조금 빨라질 수 있긴 합니다. 예. 앞에서는 이제 어쨌든 주요한 증인들에 대해서 증인 신문들이 이어질 것이니까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제 이후에 오는 증인들은 아무래도 그 진술 가치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고 중요도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은 앞서 있었던 증인 신문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뭐 하루에 뭐 2명뿐만 아니라 4명, 5명에 가까운 그런 증인 신문들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중반부가 조금 지나가면은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 관련자들이 많기도 하고 또 당연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최대한 많은 수의 증인 신문들을 진행을 하려고 할 겁니다. 이건 검찰 쪽도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네. 혐의 입증을 위해서 뭐 조금이라도 뭐 유리하거나 혹은 불리하다라고 양측에서 생각하는 그런 증인들이 있다면 당연히 신문을 하려고 할 거고요. 이런 점들까지 고려하면 그래도 뭐 뒤에 신속하게 사건이 조금 빨라진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 선고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1시간 뒤쯤이면 윤 전 대통령의 사저를 나와서 법정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이후 뉴스에서 현장을 보여드리면서 계속해서 대담을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